우리는 북쪽 눈 내리는 곳에서 왔어요. 라오스 산골 할머니가 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갑자기 정이라고 한국어를 말하는 거예요. 미국인인 제가 번역 없이 완벽히 이해했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더 미친 건 DNA 검사 결과였어요. 98% 일치. 1500년 전 고구려 후예들이 라오스에 숨어 살고 있었던 겁니다. MIT 교수인 제가 한 단어에 완전히 무너졌어요. 라오스에서 며칠 지낸 후 제 목소리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딸이 엄마 한국 드라마 말투 같다고 했을 때 소름이 돋았어요. 20년간 차갑게 지내던 모녀 관계도 말끝 하나로 완전히 달라졌죠. 그런데 20년 전 실종된 어머니와 이 모든 게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시죠. 그 전에 손가락 운동 1초.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저는 케이트 도슨입니다. MIT에서 언어인지 과학을 가르치고 있죠. 47년을 살면서 논리와 분석에만 의존해왔어요. 감정이라는 건 늘 불편했습니다. 특히 20년 전 어머니가 실종된 후로는 더욱 그랬죠.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유엔 조사단과 함께 라오스 북부 산악지대에 갔습니다. 언어 다양성 보존 프로젝트의 일환이었죠. 헬리콥터에서 내려다본 산맥은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구름 사이로 작은 마을들이 점점이 보였습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첫 느낌은 묘했어요. 뭔가 익숙한 듯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라후족 마을이라고 했는데 집들의 벤치나 마당에 놓인 항아리들이 어디선가 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분명 처음 와본 곳이었죠. 마을 이장이 우리를 맞아주었어요. 통역사를 통해 인사를 나누는데 아이들이 뛰어나와 제잘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아이들의 말끝이 귀에 꽂혔습니다. 그 억양, 그 음성 패턴이 한국어와 너무 비슷했거든요. 저는 즉시 메모를 시작했어요. 언어학자의 본능이었죠.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이상한 떨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어요. 그때 마을 장로가 낡은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검게 바랜 흑백 사진들 사이에서 한 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백인 여성이 마을 사람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여성의 얼굴이 어머니와 너무 닮아 있었거든요. 아니, 어머니 자신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손이 떨려서 사진을 제대로 들 수가 없었습니다. 통역사에게 물어보니 20년 전쯤 이 마을에 온 연구자라고 했어요. 한국 문화를 연구하던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고 했죠.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연구 주제가 동아시아 고대 문화였거든요. 실종되기 전 마지막으로 간 곳이 라오스였다는 것도 기억났습니다. 밤이 되어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텐트 안에서 사진을 계속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미소가 거기 있었어요. 20년 만에 다시 만난 어머니의 흔적이었죠. 다음 날 아침 소반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80대의 라후족 장로였어요. 주름진 얼굴에는 세월의 지혜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우리는 북쪽 눈 내리는 곳에서 왔어요. 통역사의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북쪽 눈 내리는 곳이라니. 한반도를 말하는 건 아닐까 했죠. 하지만 학자로서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었어요. 소반 할머니는 계속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조상들이 큰 강을 건너 남쪽으로 내려왔다고 했어요. 말을 타고 활을 쏘던 용맹한 민족이었다고 했죠. 그들은 산성을 쌓고 철을 다루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할머니의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고구려의 특징들과 너무 일치했거든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전 세계 여러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이주 설화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을 둘러보면서 더 놀라운 것들을 발견했어요. 집 구조가 한국 전통 가옥과 비슷했습니다. 부엌에는 아궁이가 있었고 마당 한쪽에는 장독대 같은 항아리들이 놓여 있었어요. 아이들이 하는 놀이도 신기했습니다. 윷놀이와 비슷한 게임을 하고 있었거든요. 나무 막대기 4개를 던져서 앞뒤를 맞추는 놀이였어요. 규칙까지 거의 똑같았습니다. 저는 흥분을 억누르며 세밀하게 관찰했어요.
제사를 지내는 방식도 한국과 유사했습니다. 조상에게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하는 모습이 한국의 차례와 거의 같았어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한 단어를 말했거든요. 정. 그냥 정이라고 말했어요. 한국어로 말이죠. 통역이 필요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이 감정을 설명하려고 애썼어요. 가족 간의 끈끈한 마음,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 그리움과 그리움이 만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울컥했어요. 평생 논리로만 살아온 제가 한 단어에 이렇게 흔들릴 줄 몰랐습니다. 정이라는 말이 제 가슴 깊숙한 곳을 건드렸어요. 밤에 텐트에서 일기를 쓸 때도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언어학적 발견이 아니었어요. 뭔가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왜 이곳에 왔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죠. 며칠 후 DNA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 유전자 분석을 의뢰했어요.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은 정말 길었습니다. 매일 밤 어머니 생각만 했거든요. 결과가 나왔을 때 저는 의자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라후족의 유전자가 한국인과 98% 일치한다는 보고서였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분명한 혈연 관계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유전자보다 더 강력한 증거들이 곳곳에 숨어 있었거든요. 마을 사람들이 만드는 된장이 그 첫 번째였어요. 한 아주머니가 된장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콩을 삶아서 메주를 만들고 소금물에 담가서 발효시키는 과정이 한국과 완전히 똑같았어요. 맛까지 한국 된장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저는 된장을 맛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어릴 때 할머니가 끓여주던 된장찌개 맛이 떠올랐거든요. 이상했어요. 저는 한국인도 아닌데 왜 이런 감정이 드는 걸까요? 장독대 구조도 신기했습니다. 크기며 모양이며 한국의 전통 장독대와 거의 같았어요. 심지어 장독대를 놓는 위치까지 집의 동쪽 마당이었습니다.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일치할 수 있을까요?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메모를 했어요. 지붕을 이는 방식, 문을 닫는 방향, 우물을 파는 위치까지 모든 게 한국 전통 방식과 같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집단 기억이었어요. 그날 밤 소반 할머니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할머니는 조상들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려주었어요. 큰 왕이 있던 나라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 나라는 넓은 평야와 높은 산성을 가진 곳이었다고 했죠. 우리 조상들은 말을 잘 탔어요. 화살도 잘 쏘았고요. 무엇보다 마음이 따뜻했답니다. 가족을 아끼고 이웃을 돌보는 마음 말이에요. 할머니의 말을 들으면서 고구려가 떠올랐습니다. 고구려 사람들의 기상과 마음씨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15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그 정신이 살아있었던 거죠. 필드노트를 쓰면서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습니다. 학문적 흥미를 넘어서 뭔가 깊은 감동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어머니도 이런 감정을 느꼈을까요? 그래서 이곳에서 사라진 걸까요? 라오스에서 일주일째 되던 날, 딸 리사에게 화상통화를 걸었습니다. 20살인 리사는 심리학을 전공하고 있었어요. 평소에는 저와 대화를 많이 하지 않았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이상해요. 뭔가 다르다고요. 리사의 말에 저도 놀랐어요. 정말 제 목소리가 달라진 것 같았거든요. 말끝이 부드러워졌고 억양도 전과 달랐습니다. 라후족 아이들과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변한 것 같았어요. 여기 아이들이 하는 말이 한국어랑 비슷해. 말끝이 특히 그래. 리사가 갑자기 흥미를 보였어요. 엄마, 그거 한국 드라마 말투 아니에요? 제가 요즘 보고 있는 드라마에서 나오는 말투랑 똑같은 것 같은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리사가 한국 드라마를 본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 그 말투를 알아차린 것도 신기했어요. 딸이 이렇게 예민한 아이였나 싶었죠. 정말 신기해요, 엄마. 엄마 목소리가 따뜻해졌어요. 평소보다 훨씬 부드럽고요. 리사의 말을 듣고 가슴이 찡했습니다. 평생 딸에게 차갑게 대했던 제가 부끄러웠어요. 논리와 분석에만 매달려서 감정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거죠. 리사야, 미안해. 엄마가 그동안 너한테 너무 차갑게 대했지.
괜찮아요, 엄마. 그런데 지금 엄마 말투가 정말 좋아요. 마치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저한테 하던 말투 같아요. 그 순간 울컥했어요. 어머니가 리사에게 어떻게 말했는지 기억이 났거든요. 항상 부드럽고 따뜻하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저는 어머니가 실종된 후 그런 말투를 잃어버렸던 거예요. 천천히 해요, 엄마. 무리하지 마시고요. 리사가 처음으로 저를 걱정하는 말을 했어요. 그것도 한국 드라마에서 배운 따뜻한 말투로 말이죠. 저는 참을 수 없어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화상통화 화면 너머로 리사의 놀란 표정이 보였어요. 평생 우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던 제가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니까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엄마, 저도 가고 싶어요. 엄마가 있는 그곳에요. 리사의 말에 더 큰 감동이 왔습니다. 20년간 써먹했던 모녀 관계가 말끝 하나로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언어가 감정을 바꾸고 감정이 관계를 바꾸는 순간이었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이곳에서 무엇을 발견했는지 조금씩 알 것 같았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었어요. 감정과 기억을 전달하는 매개체였죠. 그날 밤 일기에 썼습니다. 말끝이 마음을 바꾼다. 마음이 바뀌면 관계도 바뀐다. 어머니가 찾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을까. 한 달 후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언어학회에 참석했습니다. 라오스에서의 발견을 발표하기 위해서였어요. 제목은 말끝에 담긴 기억, 정서 언어의 구조였습니다. 발표 준비를 하면서도 떨렸어요. 이런 감정적인 내용을 학술 발표에서 다뤄도 될까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어머니의 흔적을 따라가려면 이 길밖에 없었습니다. 발표장에는 세계 각국의 언어학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이라는 한국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번역이 불가능한 감정을 담고 있어요. 사랑도 아니고 친밀감도 아닌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마음이죠. 청중들이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라오스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계속 설명했습니다. 라후족 아이들의 말끝에서 이 정의 구조를 발견했습니다. 단순한 문법이 아니라 감정의 패턴이었어요. 그들은 말끝으로 마음을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김 교수님이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발표가 끝난 후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외국인인 당신이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김 교수님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는 한국인이 아닌데 한국의 감정을 이해하게 된 게 신기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이었을까요? 발표 후 여러 학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나, 윤이라는 한국계 미국인 학자의 질문이었습니다. 혹시 사진 속 여성이 소피아 윤 박사님 아닌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나 윤은 파리에서 민속학을 연구하는 학자였습니다. 그가 제 어머니를 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소피아 윤 박사님은 20년 전 고대 동아시아 문화 연구에 대가셨어요. 특히 고구려 문화 전파에 대한 연구로 유명하셨죠. 한나 윤의 말을 들으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대단한 학자였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실종되기 전까지 저는 어머니의 연구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어요. 박사님이 마지막으로 연구하신 게 바로 라오스 라후족이었어요. 고구려 유민의 흔적을 찾아서 말이죠. 그 순간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어머니는 저보다 20년 앞서 이 진실을 발견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발표장을 나서면서 한나 윤이 제게 말했습니다. 소피아 박사님의 연구 자료가 아직 파리에 보관되어 있어요. 보시겠어요? 저는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연구를 보고 싶었거든요. 20년 만에 어머니와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파리에서 어머니의 연구 자료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백 장의 사진과 녹음 자료, 그리고 세밀한 분석 노트들이 있었거든요. 어머니는 이미 20년 전에 제가 발견한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셨어요. 특히 놀라운 건 어머니의 마지막 보고서였습니다. 라후족 전통 언어 소멸 위기라는 제목이었어요. 젊은 세대들이 도시로 떠나면서 전통 언어가 사라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노트를 읽으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이 아름다운 언어가 사라지면
1500년의 기억도 함께 사라진다고 쓰여 있었거든요. 어머니는 단순한 연구자가 아니라 문화보존가였던 거죠. 한나 윤이 제게 최근 상황을 알려주었습니다. 라오스 정부가 산악지역 개발을 추진하면서 라후족 마을들이 해체되고 있다고 했어요.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나고 할머니들만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가지 않으면 늦을 수도 있어요. 소반 할머니도 많이 연로하시거든요. 한나 윤의 말에 급하게 라오스로 돌아갔습니다. 2달 만에 다시 찾은 마을은 많이 변해 있었어요. 젊은 사람들 반 이상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소반 할머니를 찾아뵀을 때 할머니는 많이 쇠약해져 계셨어요. 하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이셨습니다. 아, 말 연구하는 선생님. 다시 오셨네요.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면서 더 소중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어요. 할머니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에게 들었던 노래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노래를 들으면서 온몸에 전율이 일었어요. 멜로디가 한국 민요와 너무 비슷했거든요. 특히 아리랑 선율과 거의 같았습니다. 이건 우연일 수 없었어요. 할머니는 노래를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 노래는 우리 조상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며 부르던 노래예요. 멀리 떠나온 마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담았죠. 한국의 아리랑도 바로 그런 노래잖아요. 이별과 그리움을 노래한 민요 말이에요. 1500년 전에 헤어진 민족들이 같은 마음으로 같은 노래를 불러온 거였습니다. 마을 이장과 이야기할 때 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됐어요. 개발 계획 때문에 내년이면 마을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거였습니다. 모든 주민들이 도시로 이주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건 문화가 아니라 저항이에요. 이장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라후족의 언어와 문화를 보존하는 것은 단순한 학술 연구가 아니었어요. 역사의 진실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의 일기를 다시 읽었어요. 언어가 사라지면 영혼도 사라진다는 문장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머니가 왜 이곳에서 사라졌는지 조금씩 이해가 됐어요. 마지막 주에 소반 할머니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할머니는 정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정은 단어가 아니에요.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다리 같은 거죠. 할머니의 설명을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정은 감정이 아니라 관계의 코드였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흐르는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였죠. 그때 리사가 라오스에 도착했습니다. 딸이 직접 찾아온 거예요. 공항에서 리사를 만났을 때 가슴이 벅찼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딸과 함께 여행을 하게 된 거였어요. 리사를 마을로 데려갔을 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데도 아이들과 금세 친해진 거예요. 함께 웃고 놀면서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엄마, 여기 아이들이 정말 따뜻해요. 뭔가 편안한 느낌이 들어요. 리사의 말을 들으면서 확신했어요. 정은 혈연이나 국적을 초월하는 감정이었습니다.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원초적인 따뜻함이었죠. 마지막 날 밤 마을 사람들이 작별잔치를 열어주었어요. 소반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정은 문화가 아니라 인간의 온기예요. 추운 겨울밤에 서로를 안아주는 마음이죠. 할머니의 말을 들으면서 어머니가 이곳에서 무엇을 느꼈는지 알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어머니도 이걸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정은 말로 설명할 수 없다고, 마음으로만 느낄 수 있다고. 그 순간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이 상상됐어요. 어머니는 이곳에서 평생 찾던 답을 찾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감동 속에서 생을 마감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리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할머니가 찾으신 게 바로 이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마음 말이에요. 딸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20살짜리 딸이 제가 평생 찾지 못한 진리를 단숨에 이해한 거예요. 아마 젊은 마음이 더 순수해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리사와 함께 별을 보면서 이야기했어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 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할 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들려줘야 해요. 리사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소중한 발견을 혼자만 간직할 수는 없었거든요. 라오스를 떠나는 날 아침, 소반 할머니가 작은 선물을 주셨어요.
어머니가 마지막에 남기고 간 노트북이었습니다. 20년 동안 할머니가 소중히 간직하고 계셨던 거였어요. 이제 딸에게 돌려줄 때가 됐어요. 어머니의 마음을 이어받으세요. 할머니의 말에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약속했어요. 라후족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겠다고, 이 소중한 문화가 사라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배웅해 주었어요. 아이들은 한국어로 안녕히 가세요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가르쳐 준 건지 발음이 정확했어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어머니의 노트북을 열어봤습니다. 마지막 파일 제목이 정의 지도였어요. 세계 각지에서 발견한 정의 흔적들을 지도로 표시한 거였습니다. 놀랍게도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동북부, 몽골, 심지어 시베리아까지 표시되어 있었어요. 어머니는 정이라는 감정의 전파 경로를 추적하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리사와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어요. 먼저 한국에 가서 어머니의 연구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라후족 문화 보존을 위한 기금을 만들기로 했죠. 엄마, 진짜로 가봐요. 한국으로. 리사의 말에 미소가 지어졌어요. 평생 논리만 추구했던 제가 감정의 원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하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머니가 시작한 여행을 딸과 함께 이어가는 거였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을 내려다봤어요. 라오스의 산맥들이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곳의 따뜻함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리사가 제 팔짱을 끼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시작이네요. 할머니가 못다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어가는 거죠. 그래요.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노트북에는 아직 확인하지 못한 자료들이 많이 있었어요. 중국과 몽골에서 발견한 정의 흔적들, 시베리아까지 이어지는 감정의 지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승무원이 음료를 가져다 줄 때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더니 깜짝 놀라더군요. 미국인인 제가 한국어를 하니까 신기했나 봐요. 저도 놀랐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국어가 나왔을까요? 엄마, 목소리가 또 달라졌어요. 더 부드러워졌는데요? 리사의 말에 웃음이 났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언어가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마음이 언어를 바꾸는 거였어요. 비행기 창밖으로 구름들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 구름들처럼 어머니의 마음도 이렇게 흘러다녔을까요? 라오스에서 한국으로, 다시 세계 곳곳으로 정의 흔적을 찾아서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남긴 메모를 읽어봤습니다. 정은 국경을 넘나드는 마음이다. 말끝에 담긴 따뜻함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제가 47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깨달은 진리였습니다. 논리보다 강한 건 감정이었고 지식보다 소중한 건 마음이었어요. 어머니가 평생에 걸쳐 저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거였을 거예요. 리사가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와 함께 어머니의 뜻을 이어가겠다고 말이에요. 말끝에 남은 나라, 그 따뜻한 마음의 나라를 찾아서 계속 여행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비행기는 구름 사이를 뚫고 한국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어요. 창밖에는 새로운 땅이 기다리고 있었고 제 마음속에는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끝에서 시작해요. 이 말을 속으로 되뇌면서 눈을 감았어요. 꿈속에서 어머니를 만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머니가 찾으신 그 소중한 마음을 저도 이제 이해한다고, 딸과 함께 그 마음을 세상에 전하겠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